자, 주권방송 2014년 연말 결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4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방송인데 2014년에 막판에 가장 논란이 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억울하신 분부터 소개를. 안녕하십니까. 네, 모자이크남 문경환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방금 돌아오신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황선입니다. 어제 밤까지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어제 한 9시 반 정도까지, 2시부터. 2시부터 7시 반까지 받았네요. 네네. 뭐 때문에 받았어요? 테러 피해자여서 받은 것 같진 않고요. 그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7시간 동안 이렇게 물어본 중에 한 3, 40분 정도는 토크쇼와 관련된 사실은 이게 토크쇼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토크쇼를 막 이제 종북 토크쇼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사실상 토크쇼 관련한 내용은 한 3, 40분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지난 10년간 제가 썼거나 그리고 저희 남편이 감옥에서 편지 쓴 거를 왜 그 온라인에 올렸냐고 하는 그 부분. 그 예전에 받았던 거 아닌가요? 그 내용으로? 받았는데 또 더 조사, 더 자세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7년간 방송했던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몇몇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 방송 230편을 뭐 중북 방송했다라고 또 떠들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널 615는 주권방송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대표 방송입니다. 종방은 했지만 비록 아주 인기가 있었고 특히 남북 해외에서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북은 잘 모르겠고 네네. 특히 남녘과 해외 동포분들 좋아하셨던 분 같고 그래서 개인이 만든 방송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뭔가 조직을 털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희는 근데 방송을 다 공개적으로 하고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방송을 제가 이제 막 시작하고 막 한 것도 아니고 지난 한 6년, 7년 동안 방송을 했었고 230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종편이나 공안기관은 그럼 폐업 중이었냐, 파업 중이었냐 문제가 됐으면 이미 예전에 했어야지 되는데 이제 막 4년 전, 3년 전 방송을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함정 수사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네. 언론 통해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그러면 이게 조사라는 게 그 콘서트 관련해서 무슨 친북 발언하고 뭐 지상낙원 발언했다 이런 걸로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사단이. 네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제 경찰 조사 들어갔는데 있다가 그 경찰이 지상낙원 발언은 없었다. 종편에서 애초에 막 지상낙원이라고 계속 뭐 찬양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패널 중에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막 이런 진짜 자기가 직접 들은 것처럼 막 얘기하는. 취재한 적도 없는데. 네네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한 2시간 만에 지상낙원이라는 발언 없었다라고 경찰이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되게 단히 소모적인 것이었던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지상낙원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 국가기관에 의해서 확인이 된 마당에 네. 그럼 테러를 저지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예. 왜냐하면 이제 종편의 거짓 선동 때문에 테러라는 그 일을 저질렀고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 수감이 됐잖아요. 이건 정말 살길이 구말리 같은 학생에게는 참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결국은 이 무책임한 언론의 그 여론 선동이 이렇게까지 됐었고 또 피해자 한 분이 또 계세요. 청와대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종편의 피해자신 거죠. 왜냐하면 종편이 그렇게 선동하는데 피해자요? 넘어가서 그래서 종편이 일단은 종편이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학생한테도 그렇고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 어제 그 보도 나고 나서 TV조선에서 어떤 다른 입장 발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죠? 저한테도 전화 온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인 건데 종편에서 이제 아무리 떠들었다고 해도 그 물어보니까 이제 신은미 황선 씨가 무슨 뭐죠? 대리기사 폭행 사건 때문에 알게 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관계를 엉뚱하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두 글자라서 김현 의원하고 김현과 황선 비슷하지도 않은데 히읗자 듭니까? 단순히 비슷한 것도 아니고 두 글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 조사조차 안 하고 테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테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잘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근데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고 무슨 대리기사 폭행 사건하고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엉터리 조사를 해놓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테러를 했다는 거는 정말 너무 뭐랄까 이거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무책임하다. 이 부분은 그 고등학생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TV조선 진짜 뭐 그렇게 보도를 했든 아니면 뭐 이 콘서트 하는 사람들이 지장 나건 비슷한 발언을 했든 테러라는 방법은 아닌 거고 그래서 만드는 건데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거를 저질렀다. 그래서 더 의심이 되는 거지. 단독범행인가 이 과연? 그래서 어제 물론 이제 경찰들에서 제지를 당했지만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 뭐 파악된 내용들을 또 보도자료로 냈다면서요. 테러 관련해서. 저는 뭐 새로 파악된 내용이라기보다 파악된 것도 있었죠. 뭐냐면 제가 직접 익산 쪽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집 테러범의 집과 그리고 사무실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당장 테러가 있었던 다음 날 저희 집은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 어제 보안수사대에서 물어봤더니 내가 없는 거 알면서 뻔히 알면서 왜 거기 갔었냐 우리 집에 압수수색했냐 없는데 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그분들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진짜 내가 익산에 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보안수사대에서 나를 따라서 익산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는 자신들의 팀이 아니라는 거야. 팀이 다르다. 한미일도 지금 군사정보도 교류하겠다고 하는데 보안수사대 안에서 좀 교류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조사를 받은 거야 무슨? 조사를 하러 간 거야? 아니 너무 궁금한 것도 저도 많았으니까 경찰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문제는 하여튼 익산 경찰서에서는 그 범인의 가택 수색을 했다. 가택 뭐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고요. 거짓말한 거예요. 가족들은 아이가 폭탄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족들은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회사 직원들은 집에서 만들어 갖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도대체 이 폭발물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조차도 다 가게하게 알고 있고 그런데 경찰은 그냥 이 학생의 말만 듣고 아주 초보적인 그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거죠. 제가 경찰이 아니어도 기본 경찰과 많이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뭘 해야 될지가 짝짝짝짝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저기 폭탄을 집에서도 안 만들었고 회사에서도 안 만들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했거나 두 사람이 모르는 제3의 장소에서 그렇죠. 만들었을 수도 있고 제3의 장소에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안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죠. 참. 그 폭탄 테러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지난번에 긴급 분석 방송을 했는데 새해에 또 정리되는 게 있으면 추가로 또 더 조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테러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검찰로 이제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테러 했던 친구가. 자, 우리 그 동북아의 문은 또 최근에 블로그 방문자 수가 확 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그 유언비어입니다. 그래요? 예, 유언비어고 제가 사실 우리 하태경 의원한테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그 동북아의 문이 북한의 지령문을 소개하는 블로그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죠.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죽어가던 블로그가 살아날 수 있게 됐다. 사실 이제 동북아의 문 요즘 글을 잘 안 쓰거든요. 조회수가 평소보다 한 200명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태경이 움직이는 사람이 한 200명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이. 아주 실망을. 아니 직접 움직이는 사람은 더 적죠. 그러겠죠. 그냥 궁금해서 그냥 기사 보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테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실망을 많이 그래서 했고요.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실적이 좀 필요한데 이 종북몰이 시대에 자기가 좀 부각되는 실적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동북아의 문이 북의 지령을 받아다가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를 한다. 하는 그런 블로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걸어야 되겠네. 좀 법적에 문의를 해서 이걸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소송 전문가. 여기가 전문가인가? 근데 일단 그 문경환 대표님이랑 저랑 채널 6기로 방송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제도 경찰에서 문경환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둘이 무슨 관계냐고 막 계속 물어보는데 적절한 관계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사실 저희 안목에 스스로도 되게 놀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뭔가를 막 정세를 막 예측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그대로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얘기했는데 이후에 북에서 거의 좀 흡사한 정세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 연합뉴스가 받아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령을 수수하는 쪽이 아니라 지령을 내리는 쪽인가? 근데 사실 틀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은 못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고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면서 또 그 관심을 갖다 보면 거의 비슷한 정세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나 뭐죠? 진보 통합과 관련된 거라고 지금 하태경 씨는 꼭 집었잖아요. 야권연대 뭐 진보 통합. 근데 야권연대 진보 통합은 정말 필부들이 감남 을려들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해요. 그게 누구한테 지령받아야만 떠오르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령이 있어야 이런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타율적인 그 의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본인들이 누군가한테 지령을 받아서 살아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태경 씨 그렇게 사셨나? 계속?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정보를 누구한테 받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고요. 우리 하태경 의원이. 네, 그래서 거기 지령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누구의 지령을 받아서 동북아의 문이라는 하찮은 블로그를 공격하는가? 그렇죠. 자, 이렇게 사전 질문 좀 정리를 했고요. 올해 두 가지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올 한 해 최악의 인재 사건을 하나로 주제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는 2014년을 감통하는 사자성어 요거를 선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최악의 인재 사건 그러면 다들 뭐 비슷하게 떠오르실 건데 그래도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왜 그런지 좀 들어보죠. 뭐니 해도 세월호 사건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밖에 없죠. 4월 16일 날짜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 수백 명의 이 고등학생들과 일반 승객들이 연안 바닷가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모두 수상된 정말 참극이었죠. 참극인데 이걸 왜 이제 인재라고 하냐면 배야 뭐 풍랑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뭐 침몰할 수도 있는 건데 연안 바닷가에서 그 큰 배가 그렇게 침몰을 하고 있는데 미리 그 침몰 전부터 이 소식까지 다 경찰에 연락이 됐고 근데 그걸 제대로 구조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선장이 사고를 냈는데 이 경찰이 사건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조를 못해서 이런 참극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왜 제대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그걸 이제 파다 보니까 그리고 왜 침몰했는지부터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에서 침몰한 거냐? 아직도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뭐 조타수의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급회전하니까 엎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도 불분명하고 왜 갑자기 배를 틀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레이더상에 나타난 뭐 괴물체는 뭐냐 온갖 이제 설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세월호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진상조사위도 꾸려지고 있는데 좀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진상조사 제대로 될 것인가? 그 새누리당 쪽에서 이렇게 추천한 이 인사들 진상조사 특위위원이죠. 특위위원들
좀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지 아니면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부 여당의 이런 방해를 뚫고 진상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조건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건 진상을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 그 이종인 대표 만나봤어요. 알파 잠수기 수공사가 돼가지고 이제 송년회 비슷하게 한 건데 그 세월호 사건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을 정리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달력 그 알파 잠수기술공사에서 만든 새 달력을 나눠주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4월 16일이라는 날짜 비어 있어. 날짜를 아예.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자, 세월호 본회의 임시국회에서 특위위원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인사들에 대한 통과가 있었어요. 그대로 다 통과가 됐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고영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다 대해서 하는 뭐 건가요? 야당 쪽에서는 반대를 안 했네요. 아니 평온하게 투표하시던데. 그래요? 요즘 국회는 참 평화롭습니다. 거기다 뭐 통합진보당 같은 데도 없어졌지.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통합진보당이 사라졌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 가족대책위하고 국민대책회의가 내년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또 민간조사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투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뭐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특위 자체는 온갖 방해와 그리고 국가기관의 이 거부 무시 뭐 이런 것이 다 총체적으로 동원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성남시장님 또 고초를 겪고 계신데 고발을 당했죠. 네. 근데 여전히 의혹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이 그 세월호의 쓰레기통까지 관리하는 그런 문서가 나온 거고요. 이러면서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저는 어쨌든 지금 눈에 띄진 않지만 올해 벌어졌던 숱한 일들, 올해 사실 이게 1년 정리 방송인데 한 10년은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면 정권을 통틀어서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럴 정도로 올해 많은 사건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근데 거기서 국정원이라는 이름은 정말 잠깐 나왔다 사라지거나 막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국정원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도 국정원 의혹이 끊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해명되지 않으면 세월호 관련해서 진상규명 됐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뭐 그냥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여기서 딱 국정원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네, 최악의 인재 두 번째로 이제 국정원 관련 뭐 이제 사건이네요. 네네. 국정원 관련 사건이 뭐가 있었죠? 그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요. 네네. 세월호도 연루 의혹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여론 공작은 뭐 대선 때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사실 그게 올 상반기에도 계속 그 대선 부정 문제 시끄럽다가 세월호 터지면서 이게 사실 사라진 거잖아요. 여전히 뭐 해명된 건 전혀 없죠. 그래서 남재준 원장이 세월호 문제가 막 한참 불거질 때 정리가 됐죠. 해임이 됐고 이병기 원장이 새로 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병기 원장은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는. 굉장히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하는 일은 지금 국정원이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트위터 계정이 비슷한 짓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했던 일을 계속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도 뭐 열심히. 네네. 댓글도 딱 그들이 달고 있다라는 게 표날 정도의 수준의 이런 댓글들이 막 계속 달리고 있는데 남재준 씨의 행보와 이병기 씨의 행보는 언론 노출에 대해 보면은 완전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남재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건배 사건 있잖아요. 2015년에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겠다. 이러고서는 건배한 사건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언론사를 불러놓고 그 국가정보원 고위급 간부들이 송년회를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국정원의 그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식의 행보를 하면서 약간 이제 플레이를 그렇게 즐겼다면
이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이병기라는 이름은 가리고 있거든요. 예. 이 이름이 안 나와요. 네, 이병기라는 이름은 가리고 있고 이병기 씨가 어떤 행보를 하는지는 언론에서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데 근데 국정원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네.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최근에 그 월간중앙의 보도 보셨어요? 국정원의 외곽 조직이 일부가 드러났어요. 아, 보도 양, 보죠. 그, 양우 공제회, 공제? 그 예. 양우회인가 아, 두 가지가 예. 있죠. 하나는 그 국정원 직원들의 무슨 공제예요, 공제. 또 뭐 교원 네네. 공제, 군인 공제처럼 그런 공제인데 여기가 있고 또 양우회라고 출신들의 모임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여기 단체들을 국정원 외곽 조직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게 있어요. 네. 외곽 조직. 그래서 양우 공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거는 그 이익 단체란 말이죠. 수익을 얻는 단체인데 공무원들은 수익을 얻는 단체의 활동을 못 하죠. 네. 근데 수익 활동을 하는데 여기 광주회의 이사장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인 거야. 네. 아, 현직. 현직. 국정원. 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직접 투자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선박, 항공기 이런 데 투자를 열심히 해왔던 거죠. 아, 그럼 네. 청해진 해운에도 혹시 투자를 청해진 해운이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지. 네. 예, 그런 게 드러났어요. 네, 네. 그래서 갈수록 이재명 시장의 주장에 저는 한 표? 한 표를 드리고 네. 네, 네.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소송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국정원은 여전히 최악의 여전히 뭐 최악의 인재로 선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해산 문제가 있어요. 올해 12월 19일 대통령 당선으로 보통 얘기하죠. 2주년이 되는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진상품을 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기념 뭐 당선 기념 선물 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원래는 이제 12월 19일 날 그 부정선거 2주년 해가지고 대대적인 투쟁이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 근데 요거에 대한 여론도 좀 무마시키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전혀 뭐 얼토당토 않는 그 판결문 가지고 했죠. 사실관계도 다르고. 예, 제가 네. 그 봤거든요. 다 보진 못하고 제 이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네. 아, 제- 맞다. 통합진보당의 무슨 배후 세력이에요? 핵심 세력? 주도 세력? 네,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핵심 주도 모르겠는데. 세력 중에 네, 한 명으로. 그 세력의 또 그 주도 세력으로 제가 뭐 되셨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저기 발을 막 담그고 있는데. 네, 네, 그러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무튼 제가 제 이름만 검색해봤어요. 진짜 5번 나오는 거 맞나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그 이제 제 이름 나오는 그쪽 이제 문단들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제 이름 나오는 5군데 문단만 읽어봤는데 거기에서도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선 뭐 어떤 사람 이름을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사건으로 뭐 구속됐었다 했는데 그 사람은 구속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이런 식의 기본 사실관계도 안 맞는 그런 판결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재는 이제 통합진보당을 내심의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것이 내심의 목적이라고 숨은 목적. 예, 숨은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현재야말로 숨은 목적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된다는 이것을 결정해놓고 나머지 판결문 써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거의 뭐 그대로 뺏겼다는 거고 공소장 단어 몇 갔다는 개만 바꿔서 거고 또 이정희 뭐 지금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이정희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이 주무셨다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무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찬성. 해산 찬성을 찍었던 분들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 날짜부터가 좀 수상한 게 12월 19일 날 굳이 그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판 그 선고 기일이 잡히면 2주 전에는 통보를 해준다는 거 최소한 준비한 이틀 전에 이번에 통보됐을 거예요 아마. 3, 4일 네, 뭐, 그 정도 아주 닥쳐가지고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17만 페이지예요. 17만 페이지인데 이 최종 변론 이후에 자료를 보기 시작을 해서 원래 재판이라는 게 최종 변론 이후에 증거 자료를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거 자료를 미리 보면 재판 진행 중에 선입견을 가지고 증언을 듣게 되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24일 만에 판결을 내렸는데 24일 동안 17만 페이지를 보려면 하루 종일 24시간 숨만 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봐도 1분에 5페이지인가 3페이지인가를 읽어야 되거든요. 속도법. 네. 네. 촥촥촥
탁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그러니까 건데. 모든 사람이 17만 페이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래 그래야죠. 판결을 내리려면. 나눠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연내 처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급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한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내 처리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헌재 소장이 술자리에서 연내 처리하겠다라고 딱 선포를 해놓고 밀어붙인 거죠 그냥. 근데 날짜를 며칠로 할까 하다가 19일로 딱 잡은 거는 결국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 보복의 성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 보복이란 건 뭐겠어요? 대선 때 그 후보 토론 자리에서 닭깎기 마사오 발언 나오고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그 발언 나오고 이거 보면 그때 표정 보셨어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 표정? 와 진짜 살인을 할 것 같은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아 저 사람 분명히 보복하겠구나 대통령 되면. 저는 이번에 헌재가 이렇게 허술한 이런 판결문 쓰고 국가보안법 재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 공소장이 거의 판결문에 네. 똑같이 옮겨가잖아요. 근데 이건 헌재 재판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재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재판이 보면 그다음에 이제 거의 합의부로 배정이 되는데 합의부 3명의 재판관들이 종종 잘 졸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번에 헌재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헌재가 오늘의 차지 처리됐다 이런 이제 트윗이나 이런 걸 날린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다. 주군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맹충성하다 보면 오히려 주군의 이런 것들을 심판을 재촉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경고를 한 건데 심한 그 독서를 퍼부었다고 또 종편에서 막 다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지철과 관련해서 되게 위대한 경호실장으로 생각할 법한 사람들이 헌재를 내가 차지철에 비유했다고 심한 독서를 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11.6 그때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부마항쟁 분위기랑 그걸 또 알긴 아나 봐요. 그 패널들이 또 너무 참 재밌더라고요. 자, 이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기름을 들고 불숲으로 뛰어들었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진보적인 법률가들은 보수적인 법률가들은 다 이 판결에 대해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곧 이어서 벌어지는 공안정국, 공안탄압 자체가 예정된 수준이고 지금 뭐 10만 당원을 전부 조사하겠다. 이런 전수조사 네. 죠 우리.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우병 네. 그 소고기 수입 때도 전수조사를 그렇게 외쳤잖아요. 수입되는 소고기 전수조사해야 된다. 근데 죽어도 전수조사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도 사실 이 원전 지금 뭐 계속 해킹되고 네, 불안하죠. 도면 유출되고 사람도 하니까 죽었잖아요 최근에. 예. 그래서 원전과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야 된다라고 해도 씨도 안 맥히거든요. 근데 10만 당원은 전수조사를 어느 세월에 하겠네.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소원하던 전수조사가 여기서 될 줄이야. 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이정희 대표가 사실 제일 지금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구속 그렇죠.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반국가단체 수계라는 네. 걸로. 저는 내년 2월 2일 날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날이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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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일 선물로 또 경찰이 다 체포를 하죠. 아니 지금 경찰의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을 시키면은 2월 1일 잡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찰들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청와대에 찌라시 사건을 전부 독박을 썼기 때문에 네, 그 경찰이 그러게요. 아무리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다면 자존심이 있겠죠. 예, 내부에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한 해 최악의 인재 사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축구 방송에서는 3가지로 자체 내부적인 거 좀 정리해봤는데 하나는 축구 방송이 한 2-3년 동안 진행했던 방송을 다 정방을 시켰어요. 새로운 그 방송으로 가자 해서 저희가 이제 비디오형 방송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래 방송국은 비디오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디오형 방송을 제작하겠다. 출연진들도 좀 비디오형 네. 바꿔야겠네. 몰색이 돼야 될 텐데. 뽀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가.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2010년도 10월 1일 날
창립총회를 했어요. 주권방송이. 그리고 이제 4년 됐죠. 네. 그것도 예. 경찰이 어제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4년이다.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공중파, 지상파에 최대 노출이 됐어요. 아 최근에 최다. 올해 주권방송 출처, 야. 제공 주권방송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아. 조회수나 뭐 청취자가 엄청 늘었나요? 효과가 좀 있어요. 파일을 가져가 가지고 했고 또 저희가 올린 영상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아, 조회율이 더 올라가 가지고 역시 광고 수입이 좀 짭짤하게 더 늘었습니다. 이어서 처음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네네. 지난주에 채널A를 상대로 해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번 주에 민사소송까지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무단으로 썼던 방송사들, 공중파들 그리고 뭐 종편들, 케이블 이런 데를 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면적인 고발 조치에 들어가기로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내년에 주권방송이 진보 종편의 면모를 갖추게 네.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채널A가 저희가 조작한 거를 저희가 보도자료도 보내고 우리 뭐 시청자분들 몇 번한테 좀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 그 채널A가 어떤 영상을 조작을 했냐면 그 먼저 TV조선? 12월 17일인가 18일경에 TV조선이 무슨 단독으로 해가지고 무슨 방송 영상을 하나 내보냈어요.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인천에서. 네. 아시안 게임 있는데 뭐 북측 선수들이 뭐 숙소로 돌아가는 그 동안에 누가 응원을 하면서 뭐 박근혜 관련한 얘기를 했다 이런 영상을 내보낸 거예요. 뿌옇게 처리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누구 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오고 얼굴은 확인할 수 없는 그렇죠. 영상이었다는 예. 거죠. 그를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18일부터 채널A가 거기에서 목소리만 딱 따고 예. 주권방송의 영상을 입혀가지고 특종이라면서 보도를 한 거예요. 조작이네요, 영상. 조작이죠.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전혀 다른 영상인데. 그렇죠. 예. 설명하는 사람은 이게 뭐 북측 선수들이 다시 뭐 돌아가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주권방송 영상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거든요. 네. 그 영상에다가 그 어떤 성명불상자의 목소리를 입혀놓고 출처 주권방송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 예. 그래서 느낌은 그러니까 영상 조작이죠 일단 조작이라서 저희가 조작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일단 느낌은 TV조선이 누구한테서 영상을 받은 거죠. 자기가 직접 찍은 게 아니고 그게 아마 국정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채널A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 소리에다가 주권방송 영상을 엎어놓고 출처를 주권방송으로 하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 목적으로 그렇게 조작한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재판을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그건 저희가 예상하는 거 추측하는 건데 어쨌든 조작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작건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보는 2014년 사자성어 올 한 해를 관통하는 사자성어를 준비를 해오셨죠. 네. 왜 그런지 하고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아주 최근에 딱 들었던 생각은 이거 있죠. 호가호위. 이거는 호가호위. 최근에 이제 청와대를 둘러싸고 외척과 환관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각축전, 네네. 뭐 쟁탈전 이런 것들이 사실 구한말도 아니고 이렇게 막 보여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호가호위 뭐 이런 것들도 요 시기를 딱 보면은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외척과 환관 조선시대 말에는 삼정문란으로 조선이 정말 외세의 손에 넘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삼권문란 네, 삼권문란이죠. 삼권 단일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그냥 하나로 합쳐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것도 같고요. 우리 문. 저는 뭐 올해 사자성어 하면 모자이크를 뽑고 싶은데 그건 뭐 농담이고요. 한자로 뭐예요? 모자이크 뭐야? 크가 한자로 없더라고요. 제가 뽑은 거는 빈계지신이라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 뜻이요? 예, 그 뜻입니다. 이게 흔히 이제 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뭐 이렇게
안 좋은 걸 표현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잖아요.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닭이 새벽에 울 때 이제 수탉이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탉이 울지 않고 암탉이 대신 우는 상황에서 그 이제 집은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역할, 그러니까 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 해버릴 때 그 집안 망한다.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호가호이랑 비슷한 말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주인이 있는데 청와대 주인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밤의 대통령 역할을 하면 결국 청와대는 망한다. 그런 걸 이제 한번 좀 꼽아봐. 근데 원래 통속적으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그렇죠. 뜻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흔히는 이제 그렇게 쓰는데 원래 뜻은 좀 뜻은 다르다. 그렇지 않다. 네. 이 뜻이나 저 뜻이나 다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암탉이 울어도 집안이 망하는. 자꾸 그 여성 대통령이란 정체성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 네. 여성 그 운동가들의 주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바마랑 비슷하네요. 네, 흑인 흑인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네. 흑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요즘 뭐 미국에서는 흑인들 많이 총 맞아 죽고 있던데. 네.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준비하신 게 하나 더 준비한 게 차계기환이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닭이 들어가네. 예. 네. 차계기환. 예. 네. 주로 이제 닭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많이 찾아봤어요. 차계기환은 뭐냐면은 그 손님을 돌려보낼 때 닭에 태워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닭을 타고 갈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손님 돌려보낼 때 이제 말에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말 대신 닭을 주면서 이거 타고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박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 손님이 왔어요. 3명이나 한꺼번에 네. 그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이 사실 남북 관계가 아주 급진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죠. 근데 뭐 2차 고위급 접촉까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고 나서 갑자기 뭐 대북 전단 날린다고 막 삐라를 엄청나게 막 날리다가 결국 총싸움까지 나고 그러면서 완전히 무산됐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뜬금없이 또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는 실은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그랬구나. 네, 대화를 제의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대화를 제기하기 전에 삐라를 안 날리면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삐라 날릴 때는 언제 어디 가서 또 대화를 제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대화 제의는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뭔가요? 문제의 그 영화 이거 인터뷰 CD로 한 10만 장 들여갖고 그거 내년 1년 내내 뿌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뿌린다는 거예요? 박상학 씨가. 와, 네. 돈 그거를 그거 미국에서 재단에 미국 됐어요. 지원하는 거로? 네,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야. 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해서 뿌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은 지금 대화 제의를 했다는 거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 네, 이렇게 하는 대화 제의를 했다는 거고. 저는 이런 이 사자성어가 사실 너무 잘 들어맞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쉬운 걸로 사상누각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 사실 부정한 계속 이게 의심이 되죠. 예. 부정선거 위에 만들어진 정권이 예, 정통성 계속 의심받고 있어서 근데 이 사상누각에서 이 불안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어차피 이판사판이잖아요. 네, 이판사판 해서 유신이 무색할 정도의 유신무색 이런 뭐 새로운 용어가 막 만들어지는데 유신무색 정도의 어떤 이제 막 계속 일을 벌이죠. 국민들 탄압하고 이런 공안 탄압을 해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져 나오는 이런 그 정권 주변의 사건들 있잖아요. 이것을 거대한 수레를 사마귀가 막을 수 없죠. 당랑거철 이 수레를 막을 수 없는 근데 이렇게 하여튼 역부족인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랑거철인 상황. 예,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울며 겨자 먹기로 대화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뭔가 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일단 올 한해를 또 관통하는 게 또 주로 사자성어가 주로 교훈적이고 또 풍자적인 것도 있고 이래서 웬만큼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좀 전망을 좀 하면서 마무리 좀 할까요? 내년이 올해가 갑오년. 네. 갑오새 갑오년. 120주년이었죠. 네. 동학농민전쟁. 그다음에 내년이 을미년. 을미년.
을미년이 무슨 해입니까? 양해. 양해. 네. 양자 대화 해야 되겠네요. 자, 양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내년 정말 그 전망은 미리부터 해놓은 분이 계시잖아요. 아까 이제 잘리신 분이지만 남재준 원장 네. 내년 전망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네.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2015년 1년이니까. 2015년 말에 통일이 되어 있을 뭐 것이다. 안에 이렇게 그 볼 안에.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먼저 목숨을 거셔야 되니까 예. 일단 남재준 씨가 목숨을 거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가요? 이분이 혹시 이제 뭐 북파 공작을 하고 직접 올라가시려나? 침투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 전망을 하신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또 들어볼까요? 약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데 12월 29일 날 이게 무슨 뜬금없지만 유기재 장관이 남아가지고 대화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신뢰 프로세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 또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무슨 뭐 DMZ도 평화공원 얘기하고 뭐 남북 뭐 철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뜬금없는데 거기 내용에 그 기자회견 했던 그 내용 전문짝 보니까 창고 단위를 하려고 하는구나. 통일준비위원회로 다 모여서 민간이든 관이든 민관이 다 모여서 통일준비위원회 아래에서 힘을 모아서 가자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그 역대 정권들이 다 그런 논리 아니었습니까? 창고 단위. 노태우 정부 그렇죠. 뭐 이럴 때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창고 단위를 위해서 지금 통합진보당 뭐 해산시키고 진보 진영에 대한 공안 탄압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통일 콘서트에서도 뭐 테러도 하고 네네. 다 그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그 인상적인 그게 그 기사가 아니라 글이죠. 시사인의 원래 남북 전문 기자 그 남문희 네. 기자. 대기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94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상황에 되게 많이 비유를 하면서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다른 것은 그때도 94년도에 조문 파동으로 해서 소위 조문 파동으로 해서 당시 수준에서의 종북몰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사파 논쟁 막 이런 것들이 그 막 박홍 있고 총장의 사람들 막 감옥으로 끌려가고 막 이랬었는데 10월달에 북미 간에 대화가 타결이 됐단 말이죠. 제네바 합의가 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막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주사파몰이를 하다가 딱 그 타결되고 다음 날 기사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한국 정부는 뭐 했나, 정부는 뭐 했나 이거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쨌든 북미 간의 양자 대화나 남북 대화를 눈앞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 같다. 근데 이거 본질적으로 이제 탄압의 성격도 좀 다르다. 그때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맹목적인 어떤 정권의 뭔가를 가리고 이런 데서 쓰는 아주 습관적인 무기였다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짜 한반도 지형 한반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세가 변할 거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심각할 거기 때문에 미리 그 백방으로 제방을 쌓는 예. 그러면서 청소해야지 되는 진짜 변화하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급박하게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진짜 청소하려고 하는 거다. 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그때는 대화 흉내를 내는 정도로 해야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대화라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의 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반대 세력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압은 더 본질적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들의 계산인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국면에서 대화 국면에서 청소가 가능한가라는 거죠. 지금 정부가 늘 그런 식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 뭐 이런 식으로 진보 진영이 하면 종북이고 자기가 하면 통칭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원리 표현할 건데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행위 거의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이번에 그 여기 마포 인근에서 삐라 만장이 살포됐는데 거기 있는 주장이 바로 2002년에 이제 박근혜 전 의원이 그 방북했을 때 했던 발언들 쭉 하면서
이런 걸 담은 거잖아요. 남이 하면 뭐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뭐 그렇죠. 이런 구호가 적힌 네. 그 쓰레기 투기 혐의로 뭐 처벌받을 거다. 이렇게 아니, 진짜가요? 거기에 그 대한민국의 최고 존업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각하 얼굴이 딱 있는데 그걸 아니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도 찌라시되는 판이기 때문에 각하 네. 얼굴도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쓰레기. 삐끼들 있잖아요. 네. 그 전단지 뿌리고 다니는 명함 뿌리는 네. 사람들. 큰일 났어 지금. 생존권이 위험해지고 있어. 또 강력계 형사들이 투입해가지고 그러면은 대북 전단 그러니까 전단 살포는 어쨌든 그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존중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 해서 네. 그거 살포 자체는 그런데 그게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대북 전단도 그런 쓰레기 살포 이걸로 좀 그거 그렇죠. 이미 그 그렇죠. 환경단체들에서 이미 고소를 했어요. 쓰레기 그래요? 투기 혐의로. 예. 그게 그러네요. 국내로 날아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 전망을 한번 예. 해보시죠. 그 이제 94년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건 좀 이제 남쪽 한국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비슷할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북미 간의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2000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99년 올해가 이제 그 2014년인데 99년 올해는 99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고 내년은 2000년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 9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윌리엄 페리라고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대북 특사 한반도 특사로 임명이 되고 북한에 다녀왔어요. 북한에 다녀와서 보고서를 쓰죠. 페리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씁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보니까 안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페리 프로세스라는 걸 가동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의 이제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가고 북한의 조명철수가 미국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 만나고 이러면서 이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2000년에 딱 합의가 되죠. 그래서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까지 딱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당선되면서 ABC 정책이라는 걸 펴죠. Anything but Clinton 해가지고 클린턴이 한 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명박이네 완전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물 건너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부시가 당선만 안 됐으면 사실 북미 간의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2000년에 펼쳐졌는데 그게 저는 이제 올해 내년과 비슷하다. 올해 클래퍼 미국 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명분은 북한에 지금 이제 구속돼 있던 미국인 2명을 데려오는 게 명분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구상에. 더 있어요? 뭐가? 당연하죠. 아니 그런 최고위급 그 국가정보국장이면은 우리 국정원장보다 더 높은 급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CIA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CIA 국장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급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북한 사람하고 2명 받으러 왔는데요. 빨리 주시죠. 이런 얘기만 했겠냐 이거죠. 당연히 그 뉴스에도 다 나왔어요. 북미 간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뭐 주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북에서는 중대 제안을 했을 거고 뭐 높은 급이 왔으면 거기에 맞는 제안을 하겠죠. 이 사람 또 북한에 가서 직접 북한의 현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뭔가 계속 우리가 압박을 하고 막 이러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 청 아니네. 이런 판단을 했겠죠.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매일 독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보 보고하느라고. 이제 미국 가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겠죠. 아 제가 가서 보니까요. 우리 대북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바마 대통령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미 상황을 보면 미국이 인권 문제 가지고 막 총공세를 펼치지 않습니까? 안보리에 지금 안건으로 상정까지 해놨어요. 물론 채택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미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상임 이사국이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인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북한은 인권 뭐 심각한 나라다. 그 다음 순서는 뭐 이라크, 뭐 아프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후세인 독재자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라크 쳐들어간다. 뭐 이런 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북한의 막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개입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고 인터뷰 문제도 사실 되게 웃긴 거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대요. 인터뷰가 사실은 북한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 소니 해킹 사태. 해킹이. 소니 해킹이 사실 인터뷰라는 영화하고도 관계가 없고 북한하고도 아무 관계 없고
소니에서 최근에 그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이 보복성 이 해킹을 한 거였다. 뭐 이런 주장이죠. 네, 뉴욕타임스에 나온 거의 그게 정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도 보니까 초반에는 인터뷰 언급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 얘기가 막 불거져 나오니까 그것도 뭐 좋네 그러면서 해커들이 이제 그것까지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커들한테 인터뷰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아무튼 이 테러 지원국 지정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을 때 북미 관계는 이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미 사이에서는 대결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 거의 이제 치고받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존의 이제 주류 세력들은 때려박자, 갖다 박자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오바마와 클래퍼는 이건 아닌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결국 저는 공은 미국한테 있다고 봐요. 뭐 전쟁을 선택하든 평화를 대화를 선택하든 그건 미국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긴장이 더 고조될 수도 있겠다. 테러 지원국도 지정은 안 될 거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테러 지정국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킹은 없대요.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는 테러에 아직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미국 그 국내법. 재지정하려면 그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재정 요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인권 문제, 뭐 테러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한바탕 좀 싸우긴 할 텐데 결국에 가서는 뭐 양의 회담이니까 뭐 양자 회담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양자 회담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양자 회담을 하면 북미 간의 이제 주요 문제가 타결이 되겠죠. 그 핵심적인 거는 아무래도 북한이 뭐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뭐 북미 간의 그럼 오바마가 평양 간다는 건가요? 가야죠. 아무래도 저는 그 평양보다는 강원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강원도에 그 세포 등판이라는 큰 목장인데 거기 양들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양고기 먹으면서 오케이 목장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세포 등판 목장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양해회. 양해라서 네. 양자회담을 양해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양자회담을 한다. 전망이 완전히 일관되는데. 양해를 해주는군요 그렇게. 그래서 세포 등판을 만들었군요. 네. 내년이 완공 목표일이에요. 그래요? 그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 광복 70주년. 네, 70주년이죠. 네. 그래서 올해 중국 그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안한 게 있잖아요. 네, 70주년 공동으로 기념하자. 반일 승전인가요? 네. 승전 행사를 같이 하자는 거고 러시아도 지금 2차 대전 종전해서 5월 9일 날 행사를 하자는 그 정상들 초청을 했죠. 네. 북과 미국 정상도 다 초청했더라고요. 미국은 안 간다고 했지? 아직 발표 안 하고 안 했어요? 네. 북에다 공식 제안하고 정상회담 제안까지 한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죠. 자기들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중국 가기도 뭐 하잖아. 그래서 이런 판이 지금 한국은 섞여 있어 그죠? 한반도에서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70주년이고 중국과의 공동 관계도 있고 러시아에도 관계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한미일 군사정보 그거를 약정을 26일날 사인을 빨리 했나 한 것 봅니다. 같아요. 내년에 올해. 좀 곤란하잖아요. 이게 국제 행사들이 다. 그래서 이게 내년 뭐 저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요 동북아를 핵으로 해서 반제, 반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지 않겠냐. 요 과정에서 뭐 북러 관계라든지 뭐 북중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하게 정리가 되고 또 한반도 남북 관계에서도 그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되겠다. 네. 이런 정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개인적으로요 꼭 고진감래 고진감래의 그 아직 사자성어를 하고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고요.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동화책 읽을 때부터 들었던 사자성어가 있어요. 권선징악이라고. 권선징악. 예. 2015년에는 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 있잖아요. 고진감래, 권선징악. 이 콩쥐팥쥐 읽으면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이 사자성어가 좀 들어맞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네. 권자가 들어가죠. 권선징악. 권자도 들어갔네요. 뭐지 권선? 악을 접어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연말 결산을 좀 해봤는데요. 2015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그러시죠. 언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앞이 잘 안 보이고 힘들어하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2015년을 밝게 보시는 것 같네요. 저희는 그게 힘이죠. 그쵸? 돈이 낙관주의자예요? 있으니까 뭐 권력이 있으니까 계속 두드려 맞아도 늘 낙관적이야. 좀 신기한데 2015년도 아주 우리 민족도 그렇고 우리 그 정의를 추구하는 분들한테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고진감래가 되고 권선징악이 되고 네. 사필기정이기 때문에 내년을 또 힘차게 또 준비를 하면서 저희도 2015년에는 주권방송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출연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방송으로 여러분들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